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들어가는 시황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판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장에 판이 바뀌고 있는 거? 좀 뭔가 좀 종합지수는 신고가 나지 않는데 중소형주 코스닥에서는 신고가가 나고, 나하고는 친속하지 않은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이 신고가를 내고 수익을 많이 주고, 내가 좋아하는 우량주들은 많이 빠지더니 이제 반등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판이 바뀌는 거니까요. 오늘 그 시장이 판이 바뀌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2015년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크게 변하는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상매매만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장이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이 종합지수 차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2003년 500포인트에서 종합지수가 2011년 4월까지 2231포인트가 갈 동안 사실은 대형주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에 있던, 저 반대편에 있던 코스닥 또는 소형주들은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제 2000년부터 주야장창 하락만 하고 천대받는 시장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린 키워드 첫 번째,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 룰이 바뀐다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종합지수의 상승과 함께 개인 투자가들은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 되게 뭘 했어요? 대형주나 아니면 선물 옵션 시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코스닥에서 단타를 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뒤늦게 선물 옵션 시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단타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라이벌이다. 예, 선물 옵션 시장이 성장하면서 세계 제1의 옵션 시장이 되면서 코스닥은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물 옵션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투자가들, 소위 그 개인 투자가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시장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건 뭐냐? 바로 이게 코스닥 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은 라이벌이다. 두 시장의 라이벌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보면 이 500포인트대에서 쭉 그냥 지금 600을 넘고 가는데 너무 급등했어 하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종합지수 차트, 코스닥 차트, 그 다음에 소형주 차트.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소형주 차트. 이렇게 보면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15년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부양책을 씁니다. 예, 부양책을 벌써 박 정권이 들어서고 2013년, 14년, 2년 내내 지금 부양책을 썼는데도 그렇게 약발이 받지 않다가 2015년 이제 3월부터 지금 약발이 2월부터 받았죠. 예,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번 장 출발은 2014년 12월 18일입니다. 18일이 코스닥도 소형주도 다 바닥 잡고 올라간 날인데요. 너무나 강하니까 전부 부정만 하고 저쪽에 그냥 중소형주는 부정하고 대형주만 보고 계신데요. 지금 대형주도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체 매매할 시기가 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이제 종목 얘기를 또 할 건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교체 매매에 대해서는 또 설명드리려고 하고, 오늘 제가 들어갈 그 공부는 명인들의 이야기죠. 명인적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이제 그 명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상담 신청도 가능하시죠. 서울 전화 786국에 1037, 1073, 1362 두 개인데요. 전화번호. 지금 저기 뜨고 있죠. 예. 보시면서 이쪽으로 접수하는데, 거기다가 휴대폰 문자 앞에 꼭 그 숫자나 또는 정재호라고 적어주셔야 저와 상담이 가능하니까, 무료 문자 번호 013-3376-82
8288. 자, 013-3366-8288. 자,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전부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명인들의 얘기. 오늘은 월가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100년 역사에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명인 한 분 소개할까 합니다. 윌리엄 버스타인이라고요. 대학 교수도 하고 의사이면서 개인 투자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언을 오래 하셔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은 가장 아주 명인으로 취급받는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투자의 4기둥, 거기에서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4기둥 중에서 3번째 기둥과 4번째 기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까 해요. 오늘 첫 번째는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음의 투자라고 하면 어느 분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들리는 거 그냥 사면 되잖아. 잘 들으면요, 잘 생각해 보면 주식은요, 사고 파는 장사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서 사면 돈이 잘 안 되시죠? 아마 이 방송은 앞으로 수익이 안 나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수익 나는 분은 이분 들 필요가 없어.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수익 안 나는데 그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생각으로 매수했어요? 거의 내 마음에 들어서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급등하는 종목, 상한가 2번 내지 3번 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조금만 먹지, 뭐, 순이엄마한테 팔고, 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들은 시장에서 돈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죠? 그러면 저 고점에서 하면 순이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사는 종목은 전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깊게 새기고 마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마음의 사업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장사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면요, 나는 소비자야. 큰 손들은 도매상이죠. 도매상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안 사요. 개미들이 좋아할 종목이 뭔가를 산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주식 사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지, 아니면 이거는 개인 투자가 좋아할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삶인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요. 우리가 투자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시장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갈 뿐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안전한 투자 상품은 안전한 게 아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목 ELS 보면은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한참 인기 있을 때가 조선주 인기 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인기 있던 투자 상품을 ELS로 여권 상품, 종목 상품을 사가지고 손실 본 분들이 보니까요, 50% 이상 손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안전하다고 산 종목 ELS가 과연 안전할까요? 투자는요, 안전한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채권 샀는데 빠지는 거 봤고요. 그죠? 그래서 안전한 상품은 이제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예금도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상품보다는 위험하지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품, ELS라든지 뭐 안전한 펀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안전한 상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분차분하게 안전한 상품, 위험한 상품을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무장을 해야 성공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무장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근간에 보면은 종목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요, 고려 신용정보라고 있죠. 예. 이 종목이 보면은 얼마 전에 회장님이 뭐냐면 반포대교에서 자살 소동이 났어요. 근데 회사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나봤더니 어때요? 그렇게 그날 하종가 치더니 그날이 바닥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고수들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투자 심리가 과연 어떻게? 저럴 때 우리는 투자 심리가 어때요?
네, 그죠? 바로 저 하중가 칠 때. 저게 공포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저 그 1,000원도 안 가던 종목이 1,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000원 넘어가면 또 이게 갑작스레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 자, 저렇게 떨어지고 악재가 나와서 투매가 나올 때가 공포스럽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신용으로 사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뭘까요? 투자의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탐욕과 공포라는 거죠, 이게. 탐욕과 공포. 그래서 이 탐욕과 공포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그 공포를 다스리고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도를 닦으면, 마음 싸움 맞죠? 이 마음의 도를 닦으시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이 노후를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워런 버핏처럼 부자 된다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욕심내지 않으시고 그저 노후의 용돈 정도는 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욕과 공포를 다니면 물론 그거보다 더 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탐욕과 공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꼭지는 주식 투자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예, 공부만이 살 길이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시작하시면서요, 태반의 사람들을 보면 주식을 먼저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를 먼저 하셨나요? 책을 먼저 사셨나요? 주식을 먼저 사셨나요? 주식을 먼저 사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주식을 사긴 사되 책도 같이 사라. 왜냐하면 깡통 나면 책 쏠 산이 없고 거의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깡통 나고 뭘 봐야 돼요? 그때 사는 책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 아빠가 추천하는 책들을 이제 앞으로 책을 읽어주면서 여러분에게 책을 추천드릴 텐데 책을 사놓아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책 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작은 금액으로 실패를 해봐야 돼요. 주식의 임무는 깡통이에요. 깡통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을 여러분이 퇴직금으로 차렸어요. 성공할까요? 제가 보기에 10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 나머지 분은 1년에 망할까, 2년에 망할까, 5년에 망할까, 10년 안에는 거의 다 문 닫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보다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1000명 중에 1명 고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주 어렵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경험, 책 읽기. 먼저 가신 분들, 먼저 경험하신 명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경험하는 게 좋은데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번스타인의 그 투자의 4기둥에서 지금 3번째 기둥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3번째 기둥에는 투자 심리에 된 건데요. 이 소비자의 입장을 장사라는 걸 생각하세요. 마음 장사, 그 다음에 소비자, 내가 소비자인가 도매상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강력한 적은 누굴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귀예요. 귀를 듣고 누가 실수해?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제가 이제 격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귀가 너의 왼수다. 네 귀가 너의 적이다. 사실은 나의 마음이 이 투자의 심리 책에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예?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공포스럽고, 내가 급등주 사고, 아까 순이 엄마처럼 올라가는 거 살짝 급등주 상따 해가지고 먹고 조금 먹고 톡 갈라 그러고, 다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특히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컴퓨터 앞에 딱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보니까 급등주, 테마주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어기죠. 예, 게임하지 말아야 되면서도 어기죠. 가끔은 마누라가 보지 말라는 포르노도 보죠. 다 안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본인이 자신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통제, 이거는 마음 공부도 아니, 그게 교회 나가든가 절에 나가시든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은 이 주식시장은요, 모독을, 똑똑한 사람들을 모독을 해, 모독. 모독. 그래서 모독의 달인이에요, 주식시장에. 여러분 주식하고 모독 많이 당하셨죠? 속상하셨죠? 그때마다, 아, 주식시장 놈의 새끼들은 그냥 완전히 모독의 달인이구나. 예. 이게 수없이 많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모독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주식 사시면 모독 당하는 거예요. 사지 마시고 아니면 작은 금으로 모독을 당해보세요. 모독을 당하지 않으면, 식당을 차려서 식당을 실패해보지 않으면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없듯이 주식의 명인이 되고 주식에서 고수가 되는 것도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 모독, 모독의 달인. 그죠? 그래서 모독의 달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낙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나는 잃지 않거라는 생각하고요. 로또를 사면도 내 돈은 로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마장 가도 강원랜드 가도 다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주식시장에도 오는 사람들이 그 부실주를 사서 급등주를 사면서도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그거는요, 다 그 도박입니다. 자, 투기하고 도박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융자 받아서 해요, 융자 받아서. 도박을 융자 받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재미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 좋은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 보십니까? 기본적 분석. 예, 기본적 분석에 대한 좋은 책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기본적 분석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을 찾아보세요. 대체적으로 가치주, 기본적 분석을 가르치는 분들은 보니까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 분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에 대한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랄까요? 오늘 제가 세 번째 기둥을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기둥은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겠는데 오늘 요약하면요.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분석하면 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번스타인의 세 번째 기둥 얘기를 했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